네, 조금 전이었습니다.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을 했습니다. 현장을 먼저 연결해서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원석 기자, 2012년도였죠. 대법원에서 이미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제 돌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거죠? 그렇습니다.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6년 전 대법원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환송된 사건을 맡은 고등법원도 5년 전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일본 기업이 1억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. 그런데 피고 측이 재상고한 이후에 대법원은 5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. 그 사이 원고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기도 한 사안입니다.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. 네,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이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한 판단 근거는 뭐였습니까? 네, 앞서 일본 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졌다고 했는데요. 대법원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강제징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일본 법원의 확정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또 한일 양국의 합의로 1965년 피해 보상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청구권마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. 한일 청구권 협정 부분에 대해선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다수의 의견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. 결국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요구는 정당하고 이를 신일본 제철이 보상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.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.